푸른 설렘을 안겨준 슬로베니아.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이. 이 블레드호스카 주변이 이런 자연을 즐기기에 참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동화 속 그림 같은 블레드 호수를 지나 꿈결의 노래가 들려오는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요정들이 사는 호수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이죠. 숲과 물, 빛과 바람이 이어놓은 천상의 산책로. 요정들의 숨결이 머무는 그곳으로 떠난다. 여행의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한 나만의 지도 위. 슬로베니아에서 시작된 길이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간다. 슬로베니아 동남쪽에 맞닿아 있는 크로아티아 국경을 넘는다. 크로아티아 인구의 20%가량이 사는 수도 자그레브. 중세 헝가리의 지배력이 강화되던 시기에 성장한 이 도시는 크로아티아의 정치, 경제, 문화가 집중된 핵심 지역이다. 또한 유럽 각지와 연결된 기차역이 위치해 있어 1년 내내 여행자들의 낭만과 자유로움이 거리 곳곳에 머물다 간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냐를 거쳐서 국경을 넘어 드디어 크로아티아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낭만과 중부 유럽의 품격을 함께 간직한 도시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인데요. 이 도시는 13세기부터 형성되어서 오래된 역사와 현대의 일상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파괴, 재도약의 역사는 이 땅의 신앙과도 함께 해왔다.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자그레브. 수많은 전쟁과 역병, 대화재를 겪으며 그 오래된 믿음은 더욱 두터워졌다. 오래된 도시를 걷는 느낌 그대로네요. 앞으로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도시에 꼭 들려야겠어요. 도시를 들여다보고 자연으로 나갈 때, 산으로 들어갈 때 이곳의 자연들도 더 풍요롭게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세 유럽의 숨결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던 골목길은 도심 한가운데로 모여든다. 이곳은 자그레브의 첫인상이자 심장부인 광장인데요. 반 옐라치치 광장. 광장 이름이자 이 동상의 주인인 반 옐라치치는 184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침입해 왔어서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운 인물입니다. 유럽의 화역고로 불리던 발칸반도 중심에서 아드리아해를 끼고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진 나라 크로아티아. 이러한 지리적 환경을 노린 강대국 간의 오랜 분쟁은 크로아티아의 존립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뜻의 네하이라 이름 붙여진 요새. 오래된 성벽은 바다와 마주선 이 땅의 상흔을 되새긴다.
바람이 엄청 세네요. 저는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아드리아해 연안으로 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0세기 초에 첫 왕국을 세운 뒤 1992년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기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과 또 외세의 지배를 견뎌야 했습니다.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고도 수년간의 내전을 겪은 후에야 찾아온 평화. 크로아티아는 그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풍부한 유산을 남기고 매혹적인 대자연을 지켜왔다. 이 땅을 걷는다는 건 과거와 현재가 이어놓은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일이다. 마을이 독특한데요. 물 위에 집들이 지어져 있어요. 강이 폭포나 하천을 이루는 곳이란 지명 그대로 물의 땅에 지어진 라스토케 마을. 이 물길을 이용한 세탁소나 방앗간 등은 400년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이다. 라스토케에서 자동차로 30여 분. 거대한 숲 터널을 지나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크로아티아 제1의 절경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그 아름다움과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서 1979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국립공원에는 8개의 탐방 루트가 있는데요. K코스는 가장 길고 아름다운 완벽하게 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통합 완주 코스인데요. 총 길이는 18.3km, 그리고 시간은 6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코스입니다. K코스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두 발로 걸어서 국립공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코스다. 일부 구간은 산악 트레킹에 가까워 큰 체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플리트비체의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파란 하늘에 또 물빛은 녹색이라 정말 환상적입니다. 플리트비체는 얕은 물이라는 뜻. 하지만 이름과 달리 수많은 폭포와 호수가 층층이 흐르고 그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쌓인 석회암과 이끼가 겹겹의 장벽을 이루고 있다. 우와, 아름답다.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요정들이 사는 호수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이죠. 사람들이 이 풍경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신비로운지 감탄을 하면서도 때로는 두렵기도 해서 옛 지도에는 데블스 가든, 악마의 정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설명할 길 없었던 먼 옛날. 수십 갈래로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폭포의 울림은 악마의 거친 주문처럼, 때로는 요정의 달콤한 노랫소리처럼 들렸으리라. 그 깊은 경외심은 많은 전설을 만들어냈다. 오래전
심한 가뭄에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검은 여왕이 천둥과 번개를 보내 비를 뿌렸다. 그때 지금의 호수와 폭포가 생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들. 와, 여기 너무 신기한 게요. 한 계단 올라오면 또 호수, 한 계단 올라오면 또 호수. 호수가 이렇게 층층이 이어져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의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물이 깎아낸 바위들 그 위에 계단식으로 층층이 호수가 형성된 게 이어지는 거예요. 물이 만든 바위 구멍과 웅덩이에 죽은 나무들이 가라앉고 그 나무에 물 이끼와 석유 침전물이 엉겨붙어 천연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층층이 강물을 가두게 되면서 90여 개의 폭포와 30여 개의 동굴, 16개의 호수가 화석처럼 남아있다. 물속 깊숙이 잠들어 있는 오랜 시간이 마음속으로 고여든다. 이른 아침 공기가 아주 알싸합니다. 이곳의 단풍은 빨간 단풍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친근해요. 한국의 그런 모습? 왜냐하면 유럽에는 빨간 단풍이 드물잖아요. 물빛에 가을을 담은 플리트비체. 계절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어 언제 여행 와도 좋은 곳이다. 하지만 겨울에는 폭설과 빙판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상류 구간은 대부분 통제된다.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1898년 이 폭포 이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로아티아 오페라 가수 밀카 트르니나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밀카 트르니나는 이곳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기부와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태고적 신비경이 오래도록 지켜지길 바라는 그 마음들을 따라 길을 이어간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너른 품을 가진 플리트비체. 다 돌아보려면 최소한 3일이 걸린다. 체력과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버스나 보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둘러볼 수도 있다. 보트가 지금 떠나고 있죠. 지금 이곳에는 8가지의 코스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A, B, C, K 코스가 다 같은 루트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K 코스는 걸어가고 C 코스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 양쪽에 풍경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더 이상 걷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C 코스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P3 선착장을 지나 코자쿠 호수 방향으로 이어지는 K 코스. 거침없이 달려오던 물길은 코자쿠 호수에서 숨을 고르고 서서히 속도를 늦춘다.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숨은 더 깊숙이 차오른다. 보석 같다, 물빛이. 크로아티아는 유럽에서 3번째로 풍부한 천연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백 종의 고유한 동식물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 환경도 훌륭한 나라죠. 국토의 약 10%가 8개의 국립공원, 12개의 자연공원,
그리고 자연 보호구역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 플리트 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194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크로아티아에서는 가장 크고 오래된 국립공원입니다. 여전히 순수하고 비밀스러운 풍경. 가만히 머물기만 해도 좋은 곳이다. Do you enjoy hiking? Yes. Yeah. What do you think while you are walking on the trail and mountains? Oh, and that's interesting. Until 2 days ago, I was thinking about what happens in Israel. 2 days ago, the war was over. It was Almost a over. special day for us. So I started thinking about normal things people think when they walk. And that's good for me, yeah. 코자크 호수를 지나 40여 분 걸으면 길이 차츰 고도를 높이고 숲은 한층 깊어진다. 호수와 숲 사이에 흐르는 바람처럼 몸과 마음이 투명해지는 길. 숲길 산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어요. 야, 좀 오르니까 그래도 좀 산에 온 것 같습니다. 아, 예쁘다. 물빛이 각도마다 달라요. 석회암의 성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빛에 따라 다르게 색깔을 낸다고 하네요. 누군가의 얘기로는 이곳 숲에 사는 곰과 사랑에 빠진 요정의 눈물이 고여 만들어졌다는 호수들. 이곳의 모든 길은 그 물에서 시작되고 다시 이야기로 흘러간다. 눈빛이 예쁘다. 휴. 저는 지금 호수 국립공원 플리트 비체를 걷고 있는 중인데요. 이 코스 중에서 K 코스 18.3km를 걷고 있습니다. 하류에서는 폭포가 이렇게 상류로 올라오면 숲길이 쫙 펼쳐져 있는 정말 걷기 좋은 그런 공원입니다. 4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접근이 쉽지 않았던 천혜의 자연림. 나무들이 그림을 그리고 햇살이 노래하는 길에서 우리는 그 사이를 오가는 바람이 되고 드넓은 호수가 된다. 물이 엄청 깊다. 산길을 걷다가 다시 이렇게 호수로 나오니까 또 마음이 탁 트이는 그런 느낌이요. 이번 여정을 직접 준비하면서 짊어졌던 걱정과 어려움을 모두 내려놓게 하는 풍경. 아, 예쁘다. 자연 속에서 찾은 행복과 기쁨들이 고이고 고여 깊고 넉넉한 마음이 된다. 이상은 씨가 부단히 길 위에 서는 이유는 그 위로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다. 플리트 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다.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들로 만든 다리와 계단은 반듯하진 않지만 살아있는 멋이 있다. 경사가 점점 가파라집니다. 두 다리가 뻐근해질 때쯤 하늘이 열린다.
다시 또 폭포 소리가 가까워지는데요. 우와, 이야, 정말 장관이다. 여러분은 걸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걸으면서 새로운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깊이 마주하는 건 제 자신이라서 걷는 여행은 거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길 위에서 설레기도 하지만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는 제 자신을 고스란히 비춰서 제가 다시 거듭나도록 해주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보는 동시에 저를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여행은 주는 것 같습니다. 오롯이 고립된 자유 속에서 만나는 내 자신. 걷는다는 건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일지도. 그 걸음들이 이상은 산악 사진가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다양한 인생의 무대로 이끌고 있다. 와우. 이 전망대는 K 코스에서만 볼 수 있는 전망대예요. 이야, 멋지다. 5개 호수를 아울러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영감을 얻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아왔던 시인 요십 오이겐 토미츠를 기려 이름 붙였다. 한눈에 굽어 보이는 플리트비체 호수들과 폭포의 화려한 행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은 제 갈 길을 곱게 다듬으며 품 안에 멋을 더해간다. 요정들이 사는 숲을 거닐다 온 것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날 때는 머릿속으로 미리 그리면서 그 길에서 만날 사람들과 풍경들을 상상해보죠. 때론 준비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계획하면서 배우고 또 상상하면서 마음을 넓히고 그러다 보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떠나는 이 시간을 꿈을 짓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의 걸음이 마음속 나의 지도를 넓혀준다. 그 위에 새로운 꿈을 지으며 다시 떠나는 길. 풍요로운 영혼의 숲이 그곳에 있다.